22번. 오케이. 또 있었나요? 뭐 한두 개씩 있을 수는 있으니까. 아잉, 연아는 괜찮아? 그랬어요? 그럼 혹시 푼 것 중에선 없었어요? 아는 건 푼 거 아니야? 그 명제는 아닌데. 네. 그, 집합에서? 네. 네, 괜찮아. 30번. 집합의 30번. 이 두 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22번, 명제 22번이야. 요거는 모든, 어떤 이런 거 들어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모든 삐리리에 대해서 삐리리이다가 참이려면 무조건 다 돼야 참이다. 그거를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을 때만 참, 아니면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삐리리에 대해서 삐리리다. 이거는 있기만 하면 참. 즉 공집합만 아니면 참, 완전히 공집합일 때만 거짓. 그렇게 읽어보면 이제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이제 대문자 P라고 했을 때 그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면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는 참이다. 그런데 어떤 그거에 대한 게 참이 되려면 있기만 하면 참이래네.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래. 그럼 이 공집합 아니죠. 그 참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으로 시작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다 이므로 그냥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P가 공집합은 아니랍니다. 공집합은 아닐 때 이러면 모든 삐리리에 대해서 거짓이다 그랬는데 이 공집합만 아니다라는 게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P다가 참이 되려면 전부 다 돼야 되는데 여기는 공집합만 아니니까 전체 집합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거짓이 되는 게 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P다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 되는데 P가 공집합이 그냥 아니란 말만 써 있어. 그러면 거짓이다가 맞는 거죠. 그 다음 디귿. 근데 그러니까 그 니은이 그러면 옳은 거죠? 참이죠. 거짓이다란 말이 참인 거죠. 그러니까 니은 자체는 옳은. 그치지. 근데 네. 제가 이거를 선생님 말한 것처럼 풀었거든요. 근데 22번의 답이 기억만 된대요. 진짜? 네. 그러면 디귿 먼저 보고는 다시 검토할게. P가 전체 집합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삐리리에 대해서는 참이다 그랬는데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건 P가 공집합일 수도 있는 거지. 전체 집합은 아니다 요 말만 갖고 보면 뭐 원소가 몇 개 있는 것도 있겠지만 공집합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고. 요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삐리에 대해서 P다가 무조건 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디귿은 거짓이고요. 자, P가 공집합이 아닐 때 모든 X에 대해서 P다는 거짓이다. 이 말은 참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여지가 없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근데 박지혜는 답이 1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요? 볼게요. 무슨 말로 썼는지. 22번은 참이 아니에요. P는 공집합 2고 공집합이 아니고 이거이면 참 거짓이다. P가 공집합이 아니면 모든 X에 대해서 P다. 이 말은 거짓이다. 참일 수도 있다. 거짓이다란 말이 틀렸네. 박정진. 네, 그러니까 P가 공집합이 아니야. 근데 그렇다면 어떤 삐리리에 대하여 P이다. 이 말이 거짓일 수도 있는데 얘가 전체 집합이 된다면 참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한 건 틀렸다. 이 표현이네. 그러면 이 해설 표현이 맞습니다. 이 자체는
무조건 참이냐라고 말하면 거짓이다가 되는데 지금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게 거짓이다란 말이 무조건 맞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항상 옳은 것만 찾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참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항상 거짓이 된다는 말은 틀렸다. 그러면 니은도 틀린 말입니다. 기억만 참이 되는 게 맞아요. 조금 처음에 읽기를 거짓이다가 참인데 실제로 항상 거짓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집합에서의 30번은 그 전체 집합 ABC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찾기 그거 말하는 거니? 오케이, 그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집합의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중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 A 교집합 A 여집합의 합집합 B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와 여기가 다른 기호로 돼 있으면 분배 법칙을 쓰는 거다. 그러면 A 교집합 A 여집합의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데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지? A랑 A 아닌 거의 공통.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공집합과 얘의 합집합이므로 아무것도 없는 거랑 얘랑 합하면 당연히 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A 교집합인데 바꿨었어.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참인 거지. 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A 차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A 차집합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차집합 기호를 보면 일단 고치는 게 맞는 거야. 어떻게 고치냐면 A 교집합 쓰고 뒤에 거에 여집합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합집합 얘도 마찬가지 A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에 여집합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가 분배 법칙에 의해서 거꾸로 가는 게 막힐 때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해줬어. C야. C. 여기서 막힌 사람은 분배 법칙을 거꾸로 쓰는 거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다. 이제 인수분해죠 일종의. 그럼 A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B 여집합의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데 A 교집합에 요게 드모르간 법칙을 또 역시 거꾸로 적용하면 B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되고 이때 교집합의 뒤에 거의 여집합 기호라는 건 차집합 기호와 같으므로 A 차집합의 비교집합 C 여기까지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은 틀렸죠. 2번은 틀렸습니다. 여기가 교집합 기호로 비교집합 C로. 자, 그 다음 3번은 반대로 가는 건데 뭐 좌에서 우로 가든 우에서 좌로 가든 아무 상관은 없어요. 이제 요 말을 갖다가 고치는 게 A 차집합 B, A 뭐 교집합 C 이렇게 됐는데 이게 A의 차집합에 요 놈이 B 교집합 C의 여집합 꼴이고요. 그러면 차집합 기호를 다시 교집합에 비교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고 그러면 얘가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C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A 교집합 분배 법칙 쓰는 거야. 요거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 A 교집합 B 여집합이 A 차집합 B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까지 고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3번은 참입니다. 3번은 참이에요. 다음 4번 A 합집합 B의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를 A 합집합 B는 두고 교집합에 요거를 드모르간 법칙을 거꾸로 적용하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는데
이때 교집합과 요 여집합이 차집합 기호로 바뀌므로 A 합집합 B의 차집합 A 합집합 B 이렇게 되는데 같은 놈끼리 차집합을 하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되는 게 맞죠. 4번은 공집합. 참이네요. 그 다음에 5번은 A 교집합 B의 차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A 교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 A 교집합 B에다가 차집합 C 꼴로 고쳐야 되니까 A 교집합 B에 차집합 C 이런 꼴을 써야 되니까 잠깐만요. A 교집합 B의 교집합 여기가 A 여집합의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고요. 조금 복잡하네. 그러면 여기가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분배를 해볼게요. 여기 기호가 다르니까. 그러면 A 교집합 B의 교집합 A 여집합 요거 하고 합집합 A 교집합 B의 A 교집합 B의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 덩어리랑 요만큼 덩어리랑 이렇게 쓴 거야. 그때 여기는 요렇게 같은 기호끼리는 이 가로 없는 거랑 똑같다.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가로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일단 A하고 A의 여집합하고의 교집합이 되는 순간 공집합이 되죠. 공집합과 B의 교집합은 또 공집합이지. 그래서 여기가 공집합이 되고 여기가 합집합이 되니까 공집합하고 얘랑 합하면 그냥 얘가 되는데 그럼 얘가 되는데 여기가 교집합의 여집합 요거를 차집합으로 쓰면 A 교집합 B의 차집합 C 이렇게 쓰는 게 맞게 된다. 이건 조금 어려운 게 덩어리를 그냥 하나로 놓고 분배 법칙을 썼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돼?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지난번에 했던 명제 뜻,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말,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 조건 두 개를 이면으로 연결한 게 명제의 구조다. 근데 이 명제가 참인 거는 그냥 직관으로 알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 사이에 이렇게 뒤로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를 참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명제는 참거짓에 대한 얘기니까 반드시 참거짓 따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중에 그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역이라는 것과 대우라고 하는 형태를 주고 그 특징을 얘기해 줬는데 역의 참이나 거짓 또는 대우의 참이나 거짓을 따질 때 주의할 점이 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케이스가 이거라고 했는데 요렇게 되는 걸 수학 책에는 그렇게 쓰지 않지만 이렇게 되는 걸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집합과 이 집합 사이에 이렇게 돼서 부분집합 기호가 돼서 써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 부분집합 기호가 써진 경우도 있어서 둘 다 참인 경우죠. 근데 이렇게 참이 되는 경우는 뒤집으면 방향이 바뀌니까 거짓이 여기 거짓이 되는 경우고 이 경우는 역을 해도 참이 되는 경우다. 그죠? 또 하나 어떤 명제와 그것의 대우는 항상 참거짓이 일치한다. 여집합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P가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하고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우라는 게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명제의 참인지 거짓인지와 대우의 참 거짓은 똑같다.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좀 보기 힘든 문장을 만나면 대우를 생각해서 그거의 참 거짓을 따져보는 게 유리하다. 여기까지 얘기한 게 지난 시간의 얘기의 전부입니다. 그게 많지 않았죠. 자, 오늘은 그러면 이 명제라는 게 어차피 논리성에 대한 얘기니까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마지막 도구를 소개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일단 그러면 46페이지부터가 오늘 할 얘기입니다. 자, 46페이지 보면 거기 이상한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부터 소개를 할 거고, 이 역시 또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설명할 거니까 좀 이따 내가 문제 냈을 때 낚이지 않도록. 잘못 생각하면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었어. 지난번에 왜 선생님이 내일 비 안 오면 소풍 간다 이랬을 때 참고지 따지기가 되게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마찬가지 그게 있어서 제목은 충분 조건이란 말.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이란 말을 필기한다고 시간 쓰지 마. 필요하면 일단 내가 그냥 캡처해서 보낼 테니까 사진 보고 적어놔줬어. 일단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 왜냐면 말뜻이기 때문에 이 말뜻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문제가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용어인데요.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의 참거짓을 따지는 건 많이 해봤어.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때 3월달에 이제 제곱근 막 배우면서 이 말이 참이야 거짓이야 이런 관련한 내용이 아마 시험 문제에 출제된 학교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이 말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3은 9의 제곱근이다. 이 말이 참이야 거짓이? 아니 그러니까 참이야 거짓이야만 얘기하면 된다. 이거 몇 개월 됐어 이제? 아직 10개월밖에 안 됐어 니는. 까먹을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말하는 것과 어울리면 참거짓을 판단하는 아주 기본이 됩니다. 그럼 니네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말해봐. 내가 맨날 참거짓 얘기하면 이걸로 얘기하거든. 이건 참이야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 판단 근거랑 이거 판단 근거랑 지금 말하는 거랑 다 같은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 이제 확실하죠. 이게 참이라고 읽어야 되나? 이것도 명제니까. 이것도 명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참거짓을 판단하기 위한 이 도구를 여기다가 적어주고 이해를 한 다음에 보면 당연했네. 너무 당연하게 참거짓이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참이라고 하니까 맞는 건가? 자꾸 이런단 말이야. 자, 할게요. 일단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 얘기는 어떤 구조의 문장으로부터 해석을 하는 거냐면 조건 P는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럼 기준을 하나 잡아. 기준을 잡는데 뭐뭐는 이라고 있는 게 항상 앞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 이기 위한 이라는 말, 그러니까 뭐뭐는 이라고 붙어 있는 게 앞에 해당되는 거고 이기 위한에 해당되는 얘가 뒤에 있다고 딱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아주 드문 일이지만 학교에서 이거 낚으려고 Q 이기 위한 조건 P는 이렇게 나와. 그래도 P가 앞인 거고 Q가 뒤에 있다는 생각으로 놓고서 순서를 봐야 돼. 그래서 뭐뭐든이 앞, Q가 뒤. Q 이기 위한 조건 P는 이렇게 물어봐도 P가 앞에 있는 거고 Q를 뒤에다 놓고 생각을 해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의 이 네모칸을 채우기 위한 과정 중에 첫 번째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P이면 Q이다. P가 앞이고 뒤가 이기 때문에 요렇게 놨을 때 이거의 진리집합이 요거이고 요거의 진리집합이 요렇게 되죠. 요렇게 했을 때 이 명제가 참이 되는 조건, 즉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이거의 진리집합과 이거의 진리집합이 이런 관계에 있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 이번에 들어갈 말이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쓴다.
다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될 때, 또는 그것의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이런 관계일 때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말을 쓰는 조건을 얘기할게요. 이때는 P하고 Q 사이에 그 역이죠, 역. 이게 참이 되는 경우, 즉 진리집합으로 앞에 있는 거의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진리집합 사이에 요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성립할 때,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성립할 때, 또는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경우, 또는 진리집합상으로 앞에 있는 진리집합 쪽으로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 이럴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개는 그럼 양쪽 다 되는 건가? 이렇게 느낌이 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P하고 Q가 있을 때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한다면 이 진리집합 사이에 어떤 관계죠?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나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나 똑같을 때, 같은 말일 때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이것도 성립하는 거고, 동시에 Q이면 P다.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 명제 거꾸로 이렇게 해도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양쪽 다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조건 P와 Q 경우를 보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거랑 의미가 똑같아요. 필요 충분 조건 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 요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럼 이제 얘를 이제 확실히 한번 따져볼까요? 3은 진리집합이 3이죠. 9의 제곱근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9의 제곱근 마이너스 3하고 3이죠. 그럼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참인 거라고. 그러니까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 쪽으로 순서가 돼 있는 거 있지. 그러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보면 동물이 있다 맛이 돼 있는데 사람이 있다 맛이잖아요. 여긴 사람이 아닌 동물도 있는 거고. 그러면 사람은 동물이다가 사람의 집합이 동물의 집합에 이제 포함되는 이런 관계니까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거짓 따질 때 작은 집합, 큰 집합 포함되는 관계일 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나가면서 읽는 거는 참이 된다는 거고, 반대로 동물은 사람이다 그러면요 거짓이죠. 큰 집합이면 작은 쪽으로 읽으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9의 제곱근은 3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거짓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수학 1 배운 친구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걸. 거듭 제곱근 배울 때, 그죠? 세제곱근 하면 일단 3개가 써 있어야 참인데 이렇게 하나만 써 있으면 거짓인 거죠. 자, 그래서 참거짓의 기본이 결국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문장을 써줄 테니까 조건 P와 Q 사이에 어떤 조건인지를 판단해 보는 거야. 자, 갑니다. 1번 조건 P는 X는 1, 그 다음에 조건 Q는 X제곱은 1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조건 P가 2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조건 Q가 정삼각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조건 P가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 요게 조건 P, 조건 Q가 A도 0, B도 0 이렇게
세 개의 PQ 조건이 나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거에 번호를 써주시면 되고, 필요 조건을 나타내는 거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을 나타내는 번호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1분 시간을 줄 거니까 표시를 해주세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나타내는 거의 번호,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나타내는 번호,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경우를 번호를 찾아서 적어주면 된다. 1분 주겠습니다. 뭐 벌써 다들 판단이 된 듯한 느낌에 자신감이 뿜뿜 얼굴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맞추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유진이, 예은이, 그 다음에 나현이, 그 다음에 연아 이렇게요. 번호를 표시를 해볼게요. 다 된 사람은 나한테 불러줘도 됩니다. 누구 다 된 사람 먼저 얘기할 사람. 예은이가 먼저 할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에 번호를 불러주면 돼요. 충분은 1이면 1, 1, 필요가 2, 2, 그리고 저 마지막은 필요충 3번? 이렇게? 오케이. 또 다른 사람이요? 1, 1번, 2, 3. 아, 2. 2번, 네. 그리고 3. 3 똑같아요? 네. 나연이는? 말로 해주세요. 똑같이 똑같아요? 자식들 이렇게. 연아는? 똑같아. 아유 역시 선생님 예상대로 다 틀렸습니다. 어이. 만만한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판단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를 말할 때 앞에 있는 게 는이라는 게 이제 앞이니까 P를 앞에다 두고 이기 위한 Q를 뒤에다 놓고 생각했을 때 요런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요때 앞에 있는 게 P, 뒤에 있는 게 Q일 때 자기 쪽으로 요렇게 앞쪽 자기 쪽으로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 다 되는 거 P랑 Q랑 같은 진리집합에 해당되는 그 경우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 기준으로 대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수정할 사람 없어요? 지금 틀렸어요. 일단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1, 3, 2, 3, 그러면 수정한 게 유진이가 1, 3, 2, 3, 3 이렇게 된 거라고? 딴 사람은요? 다른 의견? 없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지금 너무 그냥 한쪽만 생각한 거야. 나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 건데 너무 오래 생각한 거지. 얘가 되기만 하면 충분 조건인 거야. 이렇게 성립한다면 필요 조건인 거야. 이렇게 성립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야. 얘는 까다로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 쪽으로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그죠? 얘는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 중에 나머지 한 변까지 길이가 똑같은 게 정삼각형이니까 까다로운 문제. 이게 좁은 집합, 작은 집합이라 이렇게 되는 P 쪽으로 성립하는 거야. 얘는 이제 말대로 양쪽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여지가 없어. 딱 맞아. 잘한 거고. 근데 얘도 보면 양쪽이 똑같다는 게 이렇게 성립하는 게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말해도 된다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는 거야.
근데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 이렇게 해도 맞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아까 니네 답처럼 쓰는 거를 문제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내면 돼. 다음 중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그럼 뭐 찾아야 돼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그럼 이제 1번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고 반대로는 안 되는 거. 이거는 반대로도 되니까 그때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교 시험은 그렇게 된다.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딱 구분해 준다고. 안 그러면 이거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요게 이제 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이런 경우랑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여기가 P가 이제 나하고 Q가 상대방인데 찔린 거지. 화살표 찔린 거예요. 자기 P 입장에서. 찔리면 뭐가 나? P가 나잖아. 그죠? P가 나니까 필요 조건. 그 다음에 옛날 중세시대 그런 거 있었던데, 막 결투하자고 하면서, 이번에 영화 무슨 나오던데, 말 타고 막 긴 창 들고 막 가다가 푹 찔러가지고 떨어뜨리면 이기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기기 위해서는 찌르면 충분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그런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부분이 파트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언뜻 보면 잘 틀리기 쉬운 게 이제 이런 경우들인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걸 두 개를 답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한쪽만이라고 구분해 줍니다. 그럼 이 부분을 선생님이 캡처를 할게요. 캡처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으면, 내가 이 한마디를 딱 제대로 니네가 이해했다면 그 46페이지에 유형 11, 유형 12, 유형 13, 유형 14 이게 다 된 거예요. 이거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랑 이제 조합을 할 건데, 지금 배운 걸로 니네 핵심 유형 완성하기에 유형 11, 유형 12, 유형 13, 유형 14 이렇게 4개의 유형을 같이 해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잊어먹기 전에 이제 다른 주제가 나오니까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뭐 말장난 같은 느낌이지만 어떤 거에 참거짓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머릿속의 논리 회로가 이렇게 잡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냥 느낌상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7번을 아까 말했던 그런 학교 시험 유형이에요. 37번은 뭐냐면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진리집합상으로 앞에 있는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건데,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는 것까지 얘기하려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조금 더 예민하게 말했을 때 아예 일방적으로 이 앞에 집합이 더 큰 경우에 해당되는 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의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는에 해당되는 경우도 부분 집합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는을 빼고 얘기하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진리집합 사이에 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그 중에서도 일방적으로 앞에 게 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요 이제 1번부터 따지기 힘든 경우 있어. P X, Y는 0. 이제 한 번에 잘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틀을 잡아 보세요. X 곱하기 Y가 0이라는 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X는 0 또는 Y는 0 이렇게 쓰거든.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 답 쓰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곱해서 0 나오는 건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거나, 그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합집합 기호라는 말에는 어떤 경우 X는 0인데 Y는 0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X가 0이 아닌데 Y가 0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거고, X도 0이고 Y도 0이다까지 포함하는 이 말에는 요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정도, 이런 식으로 좀 그 판단을 좀 해보세요.
그게 P이고요. 그 다음에 Q라는 말은 X는 0 또는 Y는 0. 그럼 완전히 여기서 해석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1번이 그 경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두 번째 2번 x제곱은 y제곱 이란 말과 그 다음에 조건 q는 x는 y. 이건 좀 쉽죠. x제곱은 y제곱이란 말 안에는 x랑 y랑 아예 똑같은 값, 그리고 그거 말고도 x랑 y가 서로 반대 부호로 있을 때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거죠.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얘랑 진리집합에 이거 원수 하나, 이거는 얘 포함해서 두 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쓰면 얘가 좀 그렇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되고 충분 조건은 안 되는 경우 맞습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내도 마찬가지겠죠? 요 x제곱은 y제곱 대신에 요렇게가 P이고 그 다음에 Q가 요렇게 나와 있어도 요 똑같은 해석이에요. 요것도 x랑 y랑 완전히 똑같은 숫자일 때랑 x랑 y가 부호만 딱 반대로 돼 있는 경우 두 가지 포함하니까 제곱이랑 절대값이랑 같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에요. 요것과 조건 q는 x, y는 0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는 x는 0, y는 0 딱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아까 말했지만 이것도 들어있지만 이 경우도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이 되죠. 이거는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 아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3번은 이제 답이 될 수 없죠. 일부러 틀린 답까지 다 해보는 거야. 한 문제만 풀기 위해서. 4번 절대값 x가 절대값 y 요 말하고 x제곱하고 실수인 경우야 y제곱하고 이런 경우 요건 어때요? 진리집합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아까 이제 요거랑 절대값이랑 내가 같이 두고 얘기를 했다는 걸 이해한 사람은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알 거야. 절대값으로 크다는 건 둘 다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둘 다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둘 다 양수인 xy라면 이게 맞는 거고 둘 다 음수인 xy라면 이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둘 다 양일 때와 둘 다 음일 때. 물론 0인 거는 포함해서 있어요.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음수 뭐 이런 경우라면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빼버리고 나면 그냥 둘 다 양, 둘 다 요거만 들어가면 돼요. 자, 음수라도 절대값은 양이 되기 때문에 여긴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둘 다 양 또는 둘 다 이거는 두 개가 완전히 같은 말이죠. 필요 충분 조건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좀 힘들 것 같은데 판단 가능해요? 5번 P가 x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리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게 조건 P고 조건 Q는 절대값에 두 개 더한 거의 절대값하고 절대값끼리 더한 거하고 같아지는 경우 이거부터 한번 해석을 해봐. 이게 좀 어려운 해석이니까 여기야 뭐 그냥 눈으로 보고도 판단이 되는 거니까. 자, 이때에 잘 봐봐. 만약에 둘 다 양이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양이라면 더해서도 양수가 되니까 그냥 나오겠지. 그러니까 둘 다 양이라면 좌변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역시 둘 다 양이라면 우변도 이거 이렇게 나오고 얘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니까 같죠? 요번엔 둘 다 음일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둘 다 음일 경우라면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합을 해도 음수이므로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 기호를 빠져나올 거라고. 여기 음수라면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올 것이고
이게 음수라면 역시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되니까 둘 다 음수일 때도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추가해서 x나 y 중에 어떤 놈 하나가 0이라면 이 중에 하나가 0이라면 무조건 또 등호가 성립할 수 있죠. 하나가 만약에 y가 0이면 절대값 x만 들어있는 거고 이것도 y가 0이면 절대값 x만 들어있는 거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0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0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양수이고 하나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그 x가 음수고 y가 양수인 경우도 상관없어. 양쪽 다야. 이렇게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라면 얘가 양이 될지 음이 될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쪽은 양수 더하기 양수 이렇게 되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큰 현상이 생기는 거야. 반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x는 3인데 y가 마이너스 1이라면 절대값 x 더하기 y 자체는 2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절대값 x하고 절대값 y를 더하면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이 커야 된다. 즉 등호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진리집합이 Q가 되는 거고 저쪽은 그냥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하나의 원소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쪽 집합이 큰 집합이 되어서 얘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말로 일방적으로 큰 거죠. 필요 조건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는 보기 됐어요. 자, 그래서 이 5개의 보기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고 참고해서 이걸 이제 따질 때 예를 들면 39번 같은 거 풀 때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서 시험에 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거나 헷갈리면 문장 5개 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기준이 확실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유형 12를 할 텐데 이제 아까 배웠던 그 말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참거진 내용을 이제 합쳐 볼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활용 문제가 되는 자, 40번을 한번 해봅시다. 세 조건 PQR. 자, 이거 잠깐 칠판 보시고 선생님이 이 문제 읽으면 하나만 봐봐. 문제 읽으면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를 조금 이해해 보라고. 내가 이렇게 읽을 거야.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쓸 거야. P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생각할 거라. 충분 조건이란 말을 그렇게 내가 그냥 아까 왜 진리집합 포함 관계로 읽으라고 했었던 것처럼 충분 조건이란 말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나는 떠올릴 거고 두 번째 not R은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not R은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not P가 P의 여집합이고요. not R이가 R의 여집합인데 이렇게 된다고 할 거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걸 읽으면서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을 하면 돼? 여집합끼리 R이 더 큰 거면 원래 P하고 R은 누가 큰 집합이야? P가 더 큰 집합이니까 R이 P에 포함되는 관계. 그죠? 그러면 이 네모 안에 있는 걸 찾으라는 의미는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3단론법 얘기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지. 이 말 보이나요? 그러면 요걸 보면 한꺼번에 연결하면 이제 P가 공통문자니까 R이 P에 포함되고 P가 Q에 포함되고 그럼 결국은 R이 Q에 포함되고 그죠? 그렇다면 R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경우죠. 이게 된다면 그것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R도 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나 요거에 대한 얘기나 이제 그걸로 요거에 대한 얘기나 요거에 대한 얘기까지 4개를 찾아서 쓰면 이 안에 다 있을 것 같아요. P면 Q이다.
그거는 뭐 당연히 되는 얘기. 그 다음에 R이면 not P이다. R이면 not P이다는 없죠? R이면 not P도 없습니다. not Q이면 not R이다. 이건 있죠. 그러니까 기업과 디귿 이렇게 찾아주면 네. 이젠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다 충분 조건이란 말, 필요 조건 이런 것도 다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하면 내가 집합의 명제의 참거짓 따질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진리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말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자, 유형 13 42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그 PQ의 진리집합이 PQ라고 할 때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참인 거죠.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야. 집합,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하고 Q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포함돼요. 자, 그걸로 옳다 틀리다 말하는 거. 자, 이제 잠깐 칠판 또 보셔야 돼. 이거 그림 그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 진리집합을 여기다가 PQ를 포함해서 여기다가 진리집합을 이걸 포함하는데 P가 Q의 집합이 들어가? 아, P가 Q의 집합이 들어가? 이렇게 따지는 게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려요. P가 Q의 집합이니까 요게 P고 그냥 이렇게 포함되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P하고 Q를 쓰려고 하지 말라고 굳이. 여기 나와 있는 게 Q 여집합이 좀 우리가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쓰고 이게 Q의 여집합이면 Q는 어딨니? 바깥쪽이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여기가 Q인 거야. 그럼 이제 P하고 Q는 전혀 붙어있지 않은 서로소 관계인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집합은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서로소 관계라고.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여집합 포함한 거 그릴 때 굳이 P하고 Q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포함 관계를 그대로 그려놓고 여기가 Q의 여집합이면 여기가 Q겠구나 바깥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P가 Q에 포함된다. 말이 안 되죠. 떨어져 있는데. Q가 P에 포함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P랑 Q랑 같다.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요. 서로소라고. 그러면 P하고 Q의 여집합, 교집합. 요건 어떻게 읽으면 돼요? P 차집합 Q죠. 그럼 P를 칠할 건데 Q를 잘라내봤자 잘라낼 게 없는 거죠. 얘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참이 되고요. 그러면 P의 여집합과 Q를 합쳐라. 그럼 P의 여집합이 여기에요. 내가 써볼게. 마지막이니까 이건. P의 여집합이 요만큼이라고요. 그거랑 Q를 합치래. Q를 칠해보면 이렇게 칠해질 거예요. Q는 바깥쪽이니까요. 이렇게요. 이때의 합집합이라면 빗금이 한 번이라도 가 있는 건 다 칠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전체 집합이 되지는 않지. 그만큼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Q가 되지도 않죠. 여기고 여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Q는 바깥쪽만 되니까 같은 집합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형 13도 관계를 따질 수가 있다. 14도 마찬가지인데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얘기이고요. 여기서는 내가 혹시나 잊어먹은 그 부등식 풀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때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두 개를 풀어줄 테니까 한 번만 또 봐. 40 보자. 풀기 힘든 걸 해줄까? 48번과 49번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48번이요. x-a가 0이 아니다. 요 말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8이 0이 아니다. 이기 위한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니네 저번에 얘기할 때도 했지만 는이 아니다를 해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헷갈려서 는을 보는 게 쉽죠. 그러니까 x-2가 0이다. 요 말을 조건 P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진리집합 P라고 생각하면
얘는 P의 여집합골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는영을 Q라고 생각하면 는영을 Q로 생각하면 얘는 Q의 여집합. Q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여집합끼리 이런 포함 관계라면 원래대로 하면 P가 Q에 포함되는 관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텐데 그렇다면 x-2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8은 0이다를 해석하는 것과 이게 참이 된다는 걸 해석하는 것과 같죠. 이러면 지난번에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게 x는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참이다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2라는 놈은 여기 들어있는 놈이죠. 대입해도 된다. 따라서 4 빼기 2a 빼기 8은 0 이렇게 되어서 a 값이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여집합 사이의 관계죠. 아니면 뭐 이거가 필요 조건이었으니까 이런 관계를 놓고 대우 관계로 바꿔서 해도 이게 이제 대우 관계로 바꾼 거니까 핵심은 이제 대우 관계인데 이렇게 진리집합으로 표현해서 써봤습니다. 자, 49번. 49번이 이제 학교 시험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기도 해요. 거기에 49번 문제와 똑같은 구조로 표현만 46번에 있는 그런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는 부등식을 넣어주고 똑같은 문제 됩니다. 그래서 49번으로 한번 문제를 해볼게. 자, 조건 P는 이제 P는 알아보기 쉬워요. 조건 P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또는 합집합이야. x가 5보다 큰 거 말하는 거고요. 조건 Q라고 하는 놈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된 놈이고 조건 R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나서 요건 확실하니까 그려놓고 생각할 거고 그 다음 a와 b는 이 조건에 맞춰서 쓸 거야. 이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러니까 Q하고 P 사이에 이렇게 성립한다를 말해주는 거고 이 말이 된다는 건 진리집합상으로 P가 Q에 포함됩니다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PQ 사이 관계가 이런 관계이므로 P를 먼저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요거 하고 5보다 크다 요게 바로 조건 P예요. 진리집합으로 이만큼입니다. 그럼 Q가 더 큰 집합이 돼야 되는데 Q가 보니까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가 더 큰 놈, 얘를 포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A는 여기 중에 이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P가 Q에 포함되는 관계가 맞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번에 부등식 했던 그 얘기야. A하고 마이너스 2하고 어느 게 더 큰 쪽에 있냐면 마이너스 2가 큰 쪽에 있긴 한데 여기에 등호가 붙을 수 있어 없어 그 얘기입니다. 등호가 못 붙는 경우는 딱 한 가지다. 덮어야 되는 놈이 비어 있는데 덮이는 놈이 꽉 채워져 있을 때 엄지발가락 하나 나온다. 그게 못 붙이는 경우 나머지는 다 붙여도 돼. 그러니까 바깥쪽에 덮어야 되는 놈이 채워져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붙이면 끝인 거라고. 근데 이게 안 붙이면 문제가 안 되는 게 잘 봐봐.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그럼 이러면 니네 A의 최대값 얼마라고 얘기할 거야? 말 못하지? 붙는 게 원래 당연한 건데 지금은 붙는다가 확실한 상태로 읽어서 이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건 밑에 not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not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not R이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요게 성립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럼 진리집합상으로는 R의 여집합이가 P에 포함돼야 해 이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지울게요. 요게 이제 P인데 여기 P인데
R의 여집합이가 여기에 포함돼. 근데 R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이게 진리집합이 R인데 그거에 R의 여집합이라는 건 요거의 나머지 부분이니까 B보다 작거나 같다의 나머지는 B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해돼? 네. 그러니까 R의 여집합은 뭐에 해가 되는 거냐면 R이 B보다 크다가 R의 여집합을 나타내는 그 표시인 거죠. 그러면 R이 B보다 크다가 무슨 말이야? 나 잘못한 것 같은데? X가 B보다 미안해. R이 이게 무슨 말이야?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B보다 크다를 그리는 게 되죠. 그러면 B보다 크다를 그려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B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아니면 여기 있어야 돼, 아니면 여기 있어야 돼. 이걸 판단하는 거지. B보다 크다를 그렸는데 요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B는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이래야 아래 집합. 이래야 포함되죠. 오케이. 그러면 O하고 B하고 T 관계야. 그럼 B하고 O하고 보면 B가 큰 쪽에 있는데 등호가 붙어 못 붙어. 덮어야 되는 놈 비어 있는데 속에 들어 있는 것도 비어 있으니까 당연히 아무 고민 없이 붙이면 되죠. 언제만 못 붙이는 거야? 여기 비어 있는데 이게 채워져 있다면 못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결국 B는 최소값 물어볼 거라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B의 최소값은 5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게 49번 문제죠. 이해돼요? 오케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명제에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논리적인 걸 뛰어넘는 무조건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남았는데 되고 안 되고의 판단이 될 거라고 믿어.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명제 마무리 뒷부분 해보고요.